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팀장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인재상을 정리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석소장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 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을 바꾼 이후부터 자연 이공계열 중심의 사회적 트렌드 그리고 인서울권이라는 메리트에 힘입어서 매년 입결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대학인 만큼 2021학년도보다는 2022학년도가 그리고 2022학년도보다는 올해인 2023학년도가 더욱 기대되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에서 공지한 5가지의 주요 변경사항 총괄 요약입니다. 정시 모집의 확대, 논술 전형의 모집인원 축소,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의 전형별 모집인원 조정, 신설된 첨단학과 전형 선발,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체 장력 기준 완화 등의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첨단학과에 대한 소식은 2023학년도에 들어서 도입된 새로운 변경사항이 아니라 기존까지도 적용이 되었던 변경사항입니다. 첨단학과에 속해 있는 인공지능응용학과,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는 이미 2022학년도 기준 모집을 진행했으며 그렇기에 해당 전공들의 2022학년도 입결이 존재한다는 점과 함께 학생부 종합 첨단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100% 3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로 똑같이 운영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럴 거면 합쳐서 운영하지 뭐하러 분할해서 운영을 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의 전공 자체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에서도 야심차게 키우고자 하는 특성화 전공인 만큼 입학만 한다면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등 지원이 굉장히 빵빵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 전형이라는 명칭까지 붙이고 이목을 끌어가면서 모집하는 전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는 인공지능 응용학과에 대한 장학금 제도만 명시되어 있고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와 미래에너지 융합학과에 대한 장학 조건은 추후에 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모두 같은 단과대학에 속해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응용학과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학과에도 동일한 장학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당 전공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추후에 발표될 2023학년도 확정 모집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자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3학년도 및 2022학년도 정원 내 전형 기준 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언뜻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원 변화는 크게 없으며 이 변경된 인원 역시 전형 계획 상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대부분 교육부 대입 전형 권고 사항별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논술 전형에 점진적 감축되는 인원을 정시 확대 기조에 맞추어서 정시 전형에 넣어놓고 비고른기회 전형의 인원을 조금씩 빼다가 고른기회 전형의 인원에 넣어 놓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모집 인원에 대해서 석소장이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경우 서울산업대학교라는 이전 교명에 걸맞게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지금의 교명에 걸맞게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모집 인원이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인문 자연계열 통합 모집단위인 기술경영대학 소속 모집단위와 에너지바이오대학 소속 모집단위 그리고 미래융합대학 소속 모집단위들의 존재를 고려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인문사회대학 소속의 영어영문학과, 행정학과, 문예창작학과 3개 전공만이 순수 인문계열 모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집단위들의 성격조차 다른 종합대학교의 인문사회대학 소속 모집단위들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모로 실용적인 전공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사들을 살피다 보면은 공과대학 중심으로 네임밸류를 형성한 대학은 언제나 보다 큰 규모의 안정적인 대학교로 거듭나기 이전까지 취업률 등 학교에 필요한 여러 지표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총력을 다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석소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지금 딱 이러한 시기이고 이 모집 인원의 분배 양상이 그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영어영문학과, 행정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이 3개 전공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을 보아도 이념이나 가치 등의 추상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지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나 진로 계획을 이야기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속해 있는 모집단이라는 특성을 잊은 채 평범하게 다른 대학의 종합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소속 전공들이라 생각을 하고 평범하게 준비를 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보다 세부적인 부분은 이 팀장이 제작을 했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재상 분석 컨텐츠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그 다음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변화들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주요 변경사항은 수능체 장력 기준이 완화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교별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10명까지 추천이 가능하고요. 교과 100%로 운영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에서는 전형계획 초반에서 수험생 부담 완화 플러스
캠퍼스 지역의 균형적인 선발 실현이라는 완화 의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상명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마찬가지로 2개 합 7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위권 대학교들에서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2개의 합 그리고 6에서 7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지원군이나 합격군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수능 당일의 컨디션과 난이도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언제나 1등급을 빼서 예를 들면 2개 합 7등급이라면 2개 합 6등급을 채울 생각을 그리고 3개 합 6등급이라면 3개 합 5등급을 채울 생각으로 평소에 공부를 해놓아야 여러모로 불안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